안녕하세요. 유니타스 라이프의 권민입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유튜브 동영상은 중장년들이 퇴직과 은퇴 이후에도 자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워크숍 영상입니다. 유니타스 라이프는 중장년 목적 연합이라는 커뮤니티를 지향하며 이를 통해 중장년들이 새로운 의미와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총 4편으로 구성되며 유니타스 라이프가 추구하는 중장년 연합의 방향성과 워크숍 프로그램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유니타스 라이프가 지향하는 커뮤니티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와 같은 질문을 가진 사람, 나와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 나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 나와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 나와 같은 소명을 가진 사람, 나와 같은 분노를 가진 사람. 저희는 이런 질문을 가진 중장년 목적 연합을 지향합니다. 각 4편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편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1시간 정도 넘는 분량이어서 4개로 좀 쪼개서 만들었습니다.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복된 부분과 이론을 설명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디안 서머 수강생들은 각 편당 워크숍 질문은 별도로 제공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팀 회의 때 워크숍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동영상을 보시고 워크숍 자제는 저희가 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왜 우리는 함께 하려 하면서도 피하는가? 좀 아이러니하죠? 왜 사람들은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느끼면서도 공동체를 피할까요? 오늘은 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이 공동체를 원하면서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50대 이후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할 사람을 찾고 싶어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쉽게 공동체를 만들지 못할까요? 왜 많은 사람이 관계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피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관계의 피로감 때문이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죠. 일단 직함과 직위와 또 아니 업무 부정 때문에 그냥 일이 관계가 됐고 또 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의 관계는 업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 연결고리가 가치든 목적이든 소명이든 되게 애매해요. 또 자신도 그걸 정의하지 못하고 자신이 그것이 진짜인지 알지 못합니다. 친목 모임을 가도 진짜 나를 이야기할 공간이 부족하죠. 해결책은 친목 모임이 아니라 자기담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는 어울릴 수 있을까? 새로운 관계에 대한 불안이죠. 새로운 모임에서 내 얘기를 꺼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단 내가 잘 나갔던 대기업 출신이다. 난 어디서 근무했다.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지금은 쉬고 있다. 이런 말하는 것이 정말 어렵죠. 기존 공동체에 가입하려고 해도 이미 형성된 관계에서 적응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죠. 해결책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유니타스 라이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이름, 나이, 그리고 또 학력, 경력 그런 것들 일체 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1단계에서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더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3번째 이유는 공동체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근본적인 이유와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닌 의미 있는 공동체를 원하지만 그런 곳을 찾기가 일단 어렵죠. 또 있다 그래도 부담스럽습니다.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요. 기존의 조직적이고 경직된 공동체는 좀 정말 부담스럽죠. 어디에 가입해야 할까 보다는 내가 진짜 원하는 공동체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또 실제로 어떤 그렇게 가치 지향적이고 또 그런 목적 지향적인 데를 가보면은 단단해요. 그 내부 구성원들이. 그래서 그 안에 좀 침투하기도 들어가기도 스며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가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공동체를 직접 설계하는 방식,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만드는 방식을 저희는 추천합니다. 거울 자아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자아는 사회학자 찰스 호튼 쿨리가 제안한 개념인데요. 자아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형성된다는 이론입니다. 많은 사회적 이론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즉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내면화하여
자기 정체성을 구축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타인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정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울 자아의 3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상상합니다. 우리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끊임없이 상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멋지다고 생각할까?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2단계는 타인의 반응을 해석합니다. 타인의 말, 표정, 행동 등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웃었어? 나를 재미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나 봐? 그러한 착각 내지는 상상을 하는 거죠. 3단계는 그 반응을 내면화하여 자아를 형성합니다. 타인의 반응을 바탕으로 자신의 자아상을 구축하고 행동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내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니 나는 발표를 잘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자신을 갖다가 결정한다는 이론이죠. 즉 우리는 스스로를 독립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피드백을 거울 삼아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이론입니다. 거울 자아의 심리학적 의미를 살펴본다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립된 상태에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시킵니다. 자기 개념, 셀프 컨셉은 외부 평가에 의해 변화됩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자신감이 올라가고요. 부정적 피드백을 받으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죠. 사회적 역할과 기대가 자아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특정한 역할, 예를 들어서 부모, 직장인, 친구, 사회적 역할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고 자아상을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받으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거울 자아와 중장년 공동체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후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유는 직장에서 역할이 사라지면 사회적 피드백이 줄어들고 거울 자아 형성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이 깊어지면서 정체성 혼란을 발생시킵니다. 공동체 속에서 자기됨을 유지하는 이유는 새로운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기 이미지를 재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장년 공동체에서 나의 역할을 찾고 타인의 피드백을 통해 자기담을 유지해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 확신이 줄어드는 이유는 인간은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자기 평가가 불안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생기는 거죠. 거울 자아를 활용한 중장년 삶의 설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긍정적으로 반영해줄 공동체를 찾거나 만들어야 됩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지지해줄 사람들과 연결되고 건강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역할을 통해 자아를 확립해야 됩니다. 퇴직 후에도 새로운 역할, 멘토나 강사나 작가 이런 역할을 만들어서 타인의 피드백을 받을 기회를 마련해야 되고 자기다움을 반영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강점을 인정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정체성을 확립해 줄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죠.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험실 같은 공동체 됩니다. 계속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확인하고 그 이유를 또 말하자면 너무 길어지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왜냐하면 50대까지 우리는 아직도 자기다움이 뭔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또 내가 갖고 있는 질문과 가치와 목적과 소명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실험해봐야 됩니다. 계속 만나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한번 만난 다음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을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배움과 도전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거나 그렇게 지향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냥 체면 차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인하고 배움 다시 초등학생 다시 중학생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학습하고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공동체가 개인의 자기다움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고 또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공동체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실험실처럼 운영해 보십시오. 함께 배우고 함께 도전하고 또 서로 만났는데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이 또 갖고 있는 목적이 원래 이거였는데 아닌 것 같아. 그건 변덕이 아니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익숙한 것을 반복하는 모임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허락하고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관계에서 벗어나야 되죠. 직장, 동료, 가족, 친구만으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중장년의 특수한 삶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런 관계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충족되지 못할 겁니다. 직장에서는 관계는 업무인데 이제 뭐 가족 관계도 역할 중심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삶의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아마 인생의 최초로 만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동체는 기존의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연결을 시작해야 되겠죠. 나와 같은 질문을 가진 사람, 나와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나와 같은 도전을 원하는 사람들과 계속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중장년 공동체 어떻게 시작할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조직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조직에. 그러나 그런 기준과 목표와 목적과 맞지 않는다면 직접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온라인에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만들 수 있고요. 일단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 또 원하는 스타일 이것들을 계속 추구하면은 분명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렇게 먼저 만들고 시작하는 것이죠.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먼저 말 거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같이 할래? 한번 해볼래? 이거 어렵지만은 몇 번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뭐 서너 명 모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쉽게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라도 시작한다면은 한번 해보십시오. 정기적인 만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한 달에 한 번은 그건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뭐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만날 수 있으니까 계속 만나면서 얘기를 나누고 내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것이 아니구나. 서로 이제 거울을 통해 갖고 서로라는 거울을 통해 갖고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할 목표를 정하고 실천해 가면서 공동체를 느낄 수 있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아닐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과감히 또 없애거나 아니면 탈퇴하거나 그래갖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죠. 뭐 한 개, 두 개로 시작할 거 아니라 뭐 10개, 20개 그 정도 해야지만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중장년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 말 정말 많이 5번 강조한 것 같아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도저히 성장할 수 없고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자기다움을 지키려면 함께 자기와 같은 자기다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다움을 만들어 줘야 돼요.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배우고 도전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관계는 필수적입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말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유니타스 라이프 ORG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장년 공동체의 대안과 목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